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웅 입학사정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술전형 합격자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논술전형 담당자와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자연공학계 학생 2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21학번 민지원입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학과 2, 3학번 강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정성원입니다. 네,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논술전형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두 학생이 자기소개를 해줬는데요. 바이오메디컬 땡땡땡 학과 이렇게 소개를 들은 것 같아요. 학과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다른 학과죠? 네, 각자 어떤 학과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학과 먼저 말씀드리면 공학기술과 임상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과로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수학을 이용하여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하면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에 있는 운동과 건강 기능을 만들고 분석하는 과입니다. 애플워치 만드나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길어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이오메디컬 공학 분야와 화학공학 분야가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학과인데요. 공학융합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실습 중심형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의약학 소재, 생체 소재, 화학 소재, 바이오 칩 나노, 그리고 반도체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진로의 폭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름도 새롭고 학과가 저희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 신설된 학과인데 고등학교 때는 정보 얻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설학과인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원했나요? 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생명이랑 화학이라는 과목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이 학과를 알게 되었고, 이 학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학교랑 학과명을 검색하시면 학과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랑 취업하고 진로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신설학과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지 학생은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네. 어떻게 알고 지원했나요? 저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도 알 수 있어서 과에 대해 더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학생 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네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어떤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 졸업 자격만 있으면은 다들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 논술과 자연과학공학 계열 논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공학 계열 논술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시험 범위 자체는 이제 공통수학과 수학 1, 2 이 세 가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숙지를 하시고서 수리적으로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논술 전형을 왜 우리 학생들이 선택했는지 궁금한데요. 각자 논술 전형을 왜 선택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원래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을 지원하고 이제 준비할 때 그런 습관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수리논술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신 점수가 다른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약간 낮았어서 수리논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우리 예지 학생은 논술 전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지연님처럼 내신이 낮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교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논술 전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내신이 불리해서 논술 전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내신이 좋아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상담을 나갈 때는 보통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내신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 학교에 이제 교과 전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생기부가 좀 뛰어나다 싶은 학생들은 보통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논술 전형은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꼭 오고 싶어가지고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이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논술 점수가 좋으면은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이 논술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서 내신이 낮아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신이 낮은 학생들만 오는 전형은 아니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내신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 논술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술을 준비할 때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계속 들였었는데요. 제가 논술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가톨릭대 합격한 후에 제 시험 본 것과 답을 비교했을 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만 답에 맞았더라고요. 한 문제만 맞췄어요? 네. 근데 한 문제만 맞췄는데도 합격을 했네요. 제 생각에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잘 적은 게 큰 합격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 문제를 냈는데 한 문제는 다 풀었고 나머지 문제는 답을 못 맞췄어도 네. 풀이 과정을 잘 써서 합격한 네. 것 같다? 네. 아,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논술과는 조금 다르게 답이 조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문제를 물론 다 풀면은 좋겠지만 뭐 3개 다 만점하면은 이제 물론 합격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문제만 맞히더라도 나머지 2문제에 대해서 논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상세하게 풀이 과정을 기록해 주시는 것 자체로도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답을 못 맞추더라도 풀이 과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좋은 팁을 줬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준비 방법 있을까요? 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또 풀이만 적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잘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톨릭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아, 논술 가이드북. 네, 논술 가이드북에는 논술 일정과 정보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출제 범위나 문제를 풀 때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예시 답안 등 굉장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실 때 논술 가이드북을 이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논술 가이드북에 되게 좋은 정보 많이 들어있네요. 네. 예지 학생도 논술 가이드북 봤나요? 네, 저 봤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또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 모의 논술을 신청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논술을 신청하게 되면 직접 답안지를 제출하신 수험생들에 한해서 출제 교수님이 직접 채점을 해서 드리는데요.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러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논술을 치기 전에 모의 논술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라. 네. 네. 모의 논술 학교에서 또 준비해주나 보네요. 어떤가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네, 논술 가이드북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서 다음 달 5월쯤에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저희 학교에 논술에 지원하실 때 가톨릭 대학교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싶을 수 있도록 매해마다 모의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다시 채점을 해주셔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의 논술 응시하면 실제 교수님의 채점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당일날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논술 당일날 기억이 나요? 네. 당일날 우리 학생의 입장도 있지만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몇 해 동안 또 논술 전형을 계속 운영을 하고 도와주고 뭐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추운 날도 있었고 따뜻한 날도 있었고 그랬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수험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노란 조끼를 입은 스태프분들, 재학생 스태프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요. 논술 당일뿐만 아니라 전날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딱 들어갔을 때 각 잡힌 이 고사장이 딱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잃거나 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곳곳에 이제 재학생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길 안내를 도와주시고 뭐 입실 안내나 뭐 그리고 퇴실 안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학생 스태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제 천군만마입니다 그냥. 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억나요? 당일날 노란색 조끼 입은 친구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러면 당일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항상 시험 보러 오기 전에 2시간 정도 먼저 와서 2시간 먼저 왔어요? 네. 엄청 빨리 왔네. 앞에서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 20분 전에 왔다 그랬는데 와. 네, 2시간 전에 와서 제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오답들을 중심으로 한 번씩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혼자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 아침에 추운데도 길 헤매지 않게 노란색 조끼를 입으신 스태프분들이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빨리 왔네. 우리 예지 학생은 언제 왔어요? 저도 2시간 전에 와, 왔어요.
논술 합격하려면 2시간 전에 와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기억나요? 그때? 네, 저는 시험장에 들어왔을 때 너무 떨렸었는데 책상 위에 논술 키트가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논술 키트를 선물 받았어요? 네. 아, 기분 되게 좋았겠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치고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학교 다녀보니까 이런 점은 좀 좋은 것 같다. 학교 자랑 한 번씩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학교에 있는 특별한 장학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네. 바로 해외 탐방 지원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해외 탐방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요? 네, 네. 특이하네. 해외에 있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걸으면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와. 프로그램인데요. 네. 순례길이 분명 100km를 걸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긴 100km를 꼭 하지만 걸어야 됩니까? 네.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좋은 경험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 꼭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면 해보셨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보내주시면. 우리 예지 학생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저희 다니니까? 가톨릭 대학교 부속병원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재학생들은 진료비가 무료인데요. 좋네요. 네. 특히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에서 버스 타고 10분 거리에 부천 성모병원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안 아픈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거? 좋았던 혜택? 또 다른 장점으로는 SOS 튜터링이 있는데 SOS 튜터링? 네. 좀 발음이 어렵네요. 이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에서 A0 이상 성적을 받으신 3, 4학년 선배님들께서 이후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요. SOS 멘토들은 강사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학년 선배가 과외 선생님이 돼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1학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도 그거 참여해봤나요? 네, 전 참여해봤습니다. 뭐 선배로서 아니면 제가 신입생? 배우는 입장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네.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전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찝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또 교수님 말고 제 주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좀 부담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이제 찝어서 물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 지금 아마 시험 준비하다가 되게 고생이 많을 텐데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대학생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 맨날 놀고 먹고 자고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대학교 오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실험 수업을 하면 레포트도 써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표도 직접 짜고 듣고 싶은 수업도 직접 듣다 보니까 자유시간도 굉장히 많아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어서 수험생분들도 이제 대학생 되면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알찬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지 학생은 새내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학교물 드라마를 보면은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교수님들이 소통과 참여를 중요시 여겨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했다? 네. 그 부분이 힘쓰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통하면서 하시는 수업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좀 물어볼게요. 네, 다시 시험 전날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요? 네. 시험 전날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각자 시험 전날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었는지. 저는 새로운 문제를 여기서 풀어도 당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틀렸던 오답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한두 시간 덜 자고 더 잔다고 해서 합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찍 자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지 학생은 전날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도 새로운 문제는 풀지 않고 그냥 틀렸던 걸 복습을 하거나 헷갈리는 공식들을 다시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학생의 공통점이 나오네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전날은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빨리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수능도 그렇고 대학별 공사, 논술, 면접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들어보면.
각자 어떤 에피소드를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예지 학생부터 시험 볼 때 좀 특이했던 경험? 저는 시험장에서 흔히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목격을 했는데요. 같이 시험 치는 친구 중에? 네. 네. 제 대각선에 앉아 있었는데 바지도 심지어 되게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바지를 입고 시험 시간 내내 다리를 떠셨던 분 계십니다. 그런 거 있으면 시험에 방해되잖아요.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수학을 잘하나 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고 물어보니까 수학을 잘했다고요? 내가 잘해서 했다. 제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남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제가 해석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은 시험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저는 맨 뒷자리였는데 제가 시험지를 걷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걷는데 저는 앞뒷장 빽빽하게 적어서 답안지를 내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백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합격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합격을 왜냐면 같은 학과끼리 반에서 보니까 그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합격생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합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미 답안지 거들 때 나는 다 썼는데 친구들은 백지를 냈다. 그러면 좀 희망을 품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학교에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공부한 것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논술 전형 준비한 것들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 수학이라는 이제 선수 과목을 듣게 돼요. 근데 이제 수리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어느 정도 풀고 와서 이제 일반 수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훨씬 수업을 듣는데도 편하고 시험 문제 푸는데도 풀이 과정을 적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논술 준비한 것 자체가 대학 공부가 많이 되네요. 예지 학생은 어때요? 저도 수학 과제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준비할 때 서술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과제를 제출할 때도 서술하는 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논술 시험에 대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정이 3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따른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논술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좀 이제 일찍 자는 것도 이제 좋고 일찍 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 중에 간호학과가 같은 논술을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명히 안대를 드리죠. 우리는 이제 성신교정이다. 그리고 논술 안내지에 부천시라고 적혀 있지만 간혹가다 이제 몇몇 학생들이 전화가 와요. 저 학교를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죠. 혹시 인천 가톨릭대학교 가신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정작 실제로 그 학생을 보면은 저희가 성심이 있고 성의교정이 있고 성신교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교정이 있는데 간호학과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간 곳은 성신교정이 아니라 성의교정 가톨릭대학교에 가가지고 네, 그렇게 전화를 주시곤 하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를 다 하거든요. 어디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안내를 하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거 좀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걸 좀 검색해봤어요? 너무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뭐 논술 합격하는 꿀팁.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없네요. 그냥 네. 이번 찍은 영상을 그러면 네네 논술 좋아요. 꿀팁 좋아요. 영상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우리 예지 학생은 검색해본 거 있어요? 네, 저도 유튜브에 가톨릭 대학교 논술 벼락치기 벼락치기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주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논술 벼락치기에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수학 과목이란 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정말로 잘 서술해낼 수 있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서 조금 벼락치기보단 그래도 꾸준히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뭐 모의 논술 얘기도 해줬고 논술 가이드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고교랑 대학의 가장 큰 차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나요? 네.
그냥 이제 주어진 네, 시간표대로 주어진 해야 시간표대로 해야 되는데 되니까. 이제 대학교 오면 그리고 실험 수업도 많아지면서 제가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험을 좋아해요? 네, 실험이 재밌고 또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성의교정 가서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경험을 했겠네요. 네, 예지 학생은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대학생 됐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가장 큰 둘이 똑같은 얘기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짰어요? 저는 오전에 다 몰아두고 네. 오후에는 일찍 집 가서 쉬는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지금 오전에 학교 갔다가 바로 집에 가요? 네.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네. 집에 가서 뭐 해요? 저 넷플릭스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뭐 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뭐 말할 수 없는 걸 봤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활 하면서 공부도 중요한데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또 뺄 수가 없죠. 혹시 어떤 수업이 기억나는 게 있는지 재밌었던 수업? 저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이 결혼과 들었어요. 가족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지, 그리고 내 배우자에 맞는 성향은 어떤지, 또 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수업이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 활동적인 게 많은 수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활동적이라는 건 실제로 결혼을 해보나요? 뭐 이혼까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 수업을 듣고 나면 결혼을 하고 싶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학생은 어떤 수업 들었어요? 저는 인간관계라는 수업이 인간관계? 네. 드라마 제목 같네요. 넷플릭스 본 제목. 네. 그 수업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수업 끝날 때쯤에 항상 조별 활동을 해가지고 다른 과 학생들이랑도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수업 시간 안에 하는 활동이라 수업 시간 안에만 친해지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간다. 네. 칼 같은 인간관계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뭐 그 외에 다른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동아리 활동 했던 거 있나요? 저는 나라가대라는 동아리를 했었고, 나라가대. 네. 이 동아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도 가고 박람회도 가면서 같이 활동하는 단원들이랑 좋은 추억도 쌓고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험생을 만난다? 네.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입학사정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수험생을 만나는 거 그걸 같이 하나 보네요. 네, 입학사정관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전날 박람회장에 내려가서 박람회 준비도 하고 또 제가 멘토링을 했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연락을 주면 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 상담을 해주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 합격생이 돼서 찾아왔어요? 네, 네. 그럼 되게 뿌듯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연락하나요? 지금까지는 안 합니다. 합격하면 끝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지 학생은 혹시 뭐 동아리 활동하는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정말 집에 바로 가나 보네요. 뭐 최근에 뭐 재밌었던 거 없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저 최근에 동아리 축제인 다마제 갔었는데 축제, 그렇죠. 축제도 네. 대학생활의 한 재밌는 부분이죠. 본 축제만큼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재밌었어요? 지연님이 떡볶이 사주셨습니다. 떡볶이 사주면 재밌는 축제입니까? 떡볶이가 재밌네요. 그리고 태권도 부나 여러 동아리들이 공연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나면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4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길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가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요. 여행? 네. 아까 제가 해외문화 탐방. 네네네. 그거 말고 저는 그냥 혼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 제가 스케줄을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진님처럼 오전으로 수업을 다 밀고 오후에 계속 알바를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알바해서 유럽 여행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와, 대단하네. 네, 정말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면 할 거 없잖아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알바하고 여행을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서 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났겠네요. 네네네. 결혼을 생각했나요? 아니요. 결혼과 가족 수업을 들었다고 했는데 네. 현실은 다르다. 맞아요. 현실은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다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지 학생은 수능 후에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운전면허 따는 거 운전면허 추천해요. 중요하죠. 네. 끝이에요? 네. 운전면허 땄어요, 그래서? 저는 못 땄습니다. 못 땄는데 우리 따길 바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학생 먼저 수험생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수험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 정말 많을 텐데 대학교 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들 많으니까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예지 학생도 수험생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그동안 수능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대학교에 오셔서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연애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정성원 선생님도 우리 논술 담당자로서 논술 수험생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또 초중고 보내시면서 수학 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마지막 수리 논술로 딱 끝내버리시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논술 합격생 2명과 논술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알려준 정보를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꼭 우리 학교 합격해서 내년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논술 합격자 사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